인생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그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설주, 그 중에서도 국내를 대표하는 5대 건설사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 문제, 부동산 가격 등이 몇 년간 계속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장이 새로 선출이 됐고 앞으로의 공급 문제 때문에 부동산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얘기는 뗄 수가 없죠. 오늘 이 대한민국의 5대 건설사를 함께 살펴보시죠. 대한민국의 건설은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이끈 주축들이기도 하죠. 먼저 1번 현대건설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업체로 전설의 레전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가이신 정주영 회장님의 레전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이 현대그룹의 간판 기업이자 무채 기업으로 사실상 모든 번현대그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현대건설 조선사업부가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회사는 정말 전설 그 자체인데 그 대표 역작이 1970년에 개통한 그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화 공사를 따냈는데 이때 벌어들인 돈이 9억 3천만 달러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외에도 레전드들이 가득한 회사죠. 국내 건설회사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줄곧 차지하고 있고 브랜드로는 하이페리온,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포함 현대아파트도 이 회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은 국내 도급순위 1위입니다. 주력은 건설이지만 무역, 레저, 종합물류까지 하는 복잡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승계 문제에서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 회사이기도 하죠. 브랜드로는 삼성 레미안과 타워팰리스 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 부르츠 할리파도 이 회사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싱가포르 전철공사 수주와 함께 대만 공항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3번 DLENC인데 이 회사는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대림산업에서 건설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한 기업입니다. 인적 분할이 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특정 사업 부분을 떼어내 만든 게 인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건설하는 회사라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많이 노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대체 왜 그랬냐? 이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구설수에 노출된 이유가 일단 한번 보시죠. 이 회사의 작품들을 보시면 국회이사당, 세종문화회관,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 강명사거리역, 대한상공회의소 이 밖에도 많은 정부와 관련된 작품들에 이 회사가 관여했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아크로와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해운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탑5 건설사들답게 하나하나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GS건설입니다. 2000년대 전까지는 좀 주목받지 못하다가 그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로 IMF 이전까지만 해도 평가 10위권의 기업이었으나 지금은 탑5에 드는 건설 회사 중 하나가 되었죠. 업계에서 가장 현금성 자산이 많은 안정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비용을 통제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걸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 위기에 강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사업 부분에선 좋지만 또 막상 회사 다니는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그런 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유명한 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지금 2021년이죠. 가평, 강주 등 수도권의 자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대우건설이죠.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타 기업과 달리 그룹 총수 체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우에는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룹 총수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배 구조가 굉장히 명료해요. 대우건설이 최대 주주로 아래에 15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부동산, 리츠 운용 등 모든 건설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없는 집단이 7개밖에 안 됩니다. 대우건설, 포스코, 농협, KT, S오일, 대우조선해양, KTNG까지. 이 기업들은 총수 체제가 아닌데 건설사 중에서는 거의 이 5개 회사 중에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프로지오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대우건설은 정말 실적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많은 명소들이 이 대우건설의 작품이에요. 비록 대우건설이 분해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저력과 명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 대우건설의 놀라운 작품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누리마루, 교보생명빌딩, 일산 킨텍스, 세빛둥둥섬, 한국산업은행 본점, 신도림 테크노파트, 코엑스 컨벤션센터, 송파파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거 각 지역에 뭐라고 할까,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 대우건설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탑5 건설사를 마칠 건데요. 사실 오늘 정치인 관련주, 테마주로 관련된 건설주도 다루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대한민국 그냥 메이저 5개 건설회사주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제 관련된 테마주도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